선형회귀 모델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것들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회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분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기로 했습니까? 회귀라고 하는 문제를 인식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전차 시에서. 자, 그럼 회귀와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자,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는 회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걸 풀 수 있는 클래스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자, 모델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델 클래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의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자, 이것을 이용으로 해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돼요? fit 하실 거고, 그리고 predict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sklearn의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풋으로 해서 쓸 거고요. 자, 그리고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자, 생성할 때 옵션이 있는데요. 자, fit intercept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true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럼 fit intercept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죠. 그 상수항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y는 자, 뭐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상수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것을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특징 행렬과 대상 벡터의 추출을 해보도록 하죠. 자, 특징 행렬. 자, 특징들이 있는 행렬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 벡터가 있고요. 자, 그러면 특징 행렬은 얘는 뭐예요? 입력값. 자, 대상 벡터는 출력값. 그렇죠? 출력값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답이죠, 정답. 우리가 맞춰야 될 정답. 레이블.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자, 이 데이터 프레임에 dro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컬럼 방향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입하고 퀄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실제로 13개의 변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타입하고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을 뺍니다. 타입은 우리가 만들었던 거고요. 퀄리티는 이거는 원래 뭐죠? 얘가 레이블 값이죠. 그래서 얘는 레이블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를 뺍니다. 이 두 가지를. 자, 이거는 우리 이제 그룹 속성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얘는 레드냐, 와인이냐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던 거고, 나머지 물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던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다 어디로? x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x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생긴 거죠? 자, 보시다시피 6497건이죠. 그렇죠? 전체 뭐예요? 훈련 데이터의 크기가 6497건. 그리고 변수가 11개. 그렇게 해서 이제 m 곱하기 n 하게 되면은 m이 뭐예요? 훈련 인스턴스, 훈련 데이터고요. 자, 그리고 이게 특징 행렬의 컬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변수들
입력 변수 특징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x는 n 곱하기 n 형태를 띠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인 퀄리티, 자,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와인 퀄리티는 레이블이죠.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y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얘네들의 타입은 뭐가 됩니까? 원래 x는 지금 뭐가 되겠어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y는 시리즈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시리즈 다 누굴 상속받고 있어요? 누굴 기반으로 했죠? 넘피 어레이 배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대로 이제 쓰셔도 이 사이킷 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사이킷 런 API를 사용하려면은 특징 행렬 그 다음에 대상 벡터를 추출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 구조가 뭐예요? 넘피 어레이 ND 어레이 타입인데요. 이게 무슨 구조? 2차원 2차원 배열 구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 벡터가 역시 마찬가지로 ND 어레이 타입이어야 되는데 얘는 1차원 배열 구조죠. 1차원 배열 구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모델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만드셨고요. 이제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분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모델과 훈련과 그다음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얘를 뭐 나는 이 녀석을 뭐 0.7을 주겠다라고 하면 0.3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30%. 그러면 실제로 트레이닝 사이즈는 이제 70%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안 하게 되면은 25%, 그 다음에 75%. 그러니까 트레이닝 사이즈가 75%, 테스트 사이즈가 25% 이렇게 이제 설정돼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리턴하는 구조를 보시면은 자, x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특징 행렬이죠. 그래서 특징 행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상 벡터가 나오는데 자, 특징 행렬하고 대상 벡터를 실제로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훈련용 자,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x 언더바 train, x 언더바 test, y 언더바 train, y 언더바 test라는 이름으로 해서 구성을 했어요. 일종의 이제 관례인데 특징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대상 벡터는 소문자 y로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대문자로 썼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제 2차원 구조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소문자로 썼다라는 얘기는 얘는 1차원 구조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일종의 암묵적인 이제 관례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핏 차례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모델을 데이터에 적합시켜야 되니까 적합화 과정을 보도록 하죠. X 그 다음에 Y 자, 훈련용 데이터죠. 그래서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 피팅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뭘 얻게 되냐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인터셉트 자, 지금 이 모델은 그러면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 건가요? 다중 선형 회귀죠. 일단은 다중 선형 회귀다라는 얘기는 n개의 뭐가 존재해요? 특징이 존재를 하죠. 입력값.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특징의 개수가 몇 개예요? 우리 11개. 11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각 11개의 변수의 각각의 뭐 파라미터죠. 그래서 용어를 좀 약간 정리를 하면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부르는 게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파라미터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매개 변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거는 어떤 정답은 없고요. 우리가 그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가 어떤 모델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을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부릅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는 모델의 파라미터 값으로 해서 지금 11개의 그쵸? 11개의 요 개수들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코에피션트 COEF 언더바라고 하는 속성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인터셉트 사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셉트와 관련되어 있는 상수항 값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프레딕트 할 수 있겠죠. 자, 프레딕트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11개의 값을 만들어서 이제 이미의 11개의 값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리쉐입을 하죠. 이유는 뭐냐면 뭐가 전달돼야 돼요? 여기는 x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x라는 얘기는 2차원 구조. 그렇죠? 2차원 배열 구조가 전달돼야 되니까 리쉐입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행 11열 구조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측값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측값을 우리는 이렇게 얻어서 이 모델을 통해서 학습의 결과로 예측값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테스트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테스트용으로 해서 X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자, 얘를 전달을 하면 여러 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측값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1625건의 예측 데이터가 나옵니다.